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목요일장 오늘 지수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상대적으로 제약, 에너지, 기자재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젠 급등 눈에 띄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혼조 양상이고요. 시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해외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 이 흐름 지금 나오고 있죠. 요새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좀 했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밤 사이에요. 지금 나스닥 시장이 241선 이중바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도 500 이상의 변동성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여기가 되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밤 실업수당 청구가 하나 이제 이벤트,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서 예전이라고 해봤자 한 2, 3주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런 지표들인데, 어쨌든 지금 변동성 요인하고 그 다음에 이 추세 패턴하고 그게 얼추 지금 맞아요. 그리고 간만에 요새 주식 위주 방송하면서 파생 얘기는 좀 덜해서 어저께도 요 나스닥 시장 요 추세 패턴 좀 분석 좀 해주었는데 결국은 18,500에 부딪히고 지금 밀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중심 가격이 18,250으로 놨을 때는 18,000인데 이게 18,000으로 놔버리면은 이 17,500원이거든요. 아니 17,500원이 아니고 17,500. 나스닥이 다시 17,500으로 올 거냐? 아니면 또 여기서 다시 18,250에서 18,500으로 갈 거냐?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 미국 시장의 이 추세 패턴에서는 저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대응이 어렵거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해 주면은 그냥 나스닥이 이 241선 언저리로 다시 밀려 내려오면 여기가 거의 바닥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시점에서는 안 올라가고 밀리는 게 우리는 추세 패턴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려버리면 이제 그게 안 좋거든요. 지금 상태의 분위기상으로는 여기서는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러내리면서 하락 조정 사이클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돌면 이제 조정이 끝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고 경제지표 보면서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되는데 어제도 오히려 이 종목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서 조금 더 밀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는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반응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미국 그 지표, 그 다음에 일본 얘기하고 막 요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데 만약에 그 지표나 그 금리를 갖고 계속 이 시장에 기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그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는 그 나라 이름도 잘 얘기 안 하는데 만약에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 생기고 그러면 금리 인상 더 안 할 수도 있어 막 그런 얘기 자체가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자신이 있으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대로 가면 되는데 이 시장에 따라서 말 막 바꾸고 막 그러는 그런 것들 그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변동성 좀 생기고 그 변동성 생기는 게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나오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기존 약세장 하락장하고는 다른 점인데 어쨌든 변동성은 생겨야 되는 건 필연이에요. 옵션 가격 구조나 이런 거 갖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여전히 지금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은 그런 변동성 요인이 있고
이제 향후 2, 3거래일 사이가 중요한데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어떤 요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치거나 뭐 적당히 나오면 다시 위로는 올라갈 텐데 그때도 다시 18,250에서 18,500원에 부딪힐 거냐. 그죠? 차라리 저 실업수당이든 뭐든 저게 거시기하게 나와서 그냥 이중바닥으로 17,400 얼마짜리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횡선이 17,100인데 그래 봤자 500에서 800인데 뭐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냥 요새는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500이에요. 그러니까 2,000을 밀고 1,000을 땡기고 500을 밀고 500을 올리고 500을 밀고 500을 올리고 500을 밀고 이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게 여기처럼 그림이 만들어지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제 신의 한수에서도 얘기했고 이종복이 최근에 제약주, 코로나 관련주 다우향의 건설 기계 이런 거 좀 얘기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종목이 틈새를 만들어서 틈새를 형성해서 그런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왔죠,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약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험상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진단키트 관련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 진단키트 관련주가 기존만큼 올라가거나 뭐 그럴 거라는 생각은 일단 또 내가 봤을 때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얘기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나 내가 유튜브에 대표적으로 요 시젠 같은 거는 한번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따라가기는 부담 가는 게 맞는 거고요. 향후에 뭐 왔다 갔다 할 때 볼 수는 있죠. 요새 이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시간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녹십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따라가면 부담이고, 이종복이가 굵은 거 얘기한 거 중에 대부분 다 갔는데 SK 바이오팜은 안 가다가 오늘 쏘잖아요. 그죠? 이것도 따라가기보다는 좀 등락혼조 나오고 그럴 때 관심 가지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제약주는 어떤 이런 흐름으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제약주는. 그리고 기자재 관련주들도 뭐 좀 움직임 양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주는 여전히 어저께인가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는 저쪽은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고, 이 얘기 자체는 갖고 있으면 팔으라는 얘기고 사고 싶으면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건설 기계나 오늘 또 GS건설도 최근에 좀 밀리더니 확 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반도체인데 여전히 반도체는 나스닥 시장하고 함께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계속해서 얘기해 주지만은 2차 전지가 향후에 지금 제약주가 움직이기 전에 조정을 받고 움직이고 했던 그거를 봤을 때 2차 전지가 향후에 변동성이 줄어들고 장이 움직일 때 지금 제약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아니냐 정도는 오늘 지금 흐르고 있고 혼조세가 나오고 있어도 그 정도 얘기는 한번 실시간으로 해봤습니다. 네, 전기차 국내외적으로 화제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또 더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장 여전히 제약 그리고 또 기자재, 에너지주의 강세 돋보이고 있다라는 점, 반도체는 나스닥이 어떻게 조정을 받는지 그 형태와 함께 움직일 것이고 2차 전지 앞으로 제약주의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 보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347 돌파, 342 지지 체크했어요. 어제 여러분들 이종복이 옵션 가격 가지고 후장의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도 얘기해 봤었을 겁니다. 기가 막히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장은 변동성이 기본 10에서 15P인데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는 이 변동성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거고, 어제 350 돌파에
345 지지 체크로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 345가 중심가가 돼버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후장으로 가면서 347쪽으로 갈 거냐. 그래서 347 돌파라고 한 거예요. 어제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지수가 353에 있을 때도 후장으로 가면서 350을 깨서 347쪽으로 한번 밀고 동시효과에는 다시 350으로 당길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지수는 이제 변동성이 그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요번 만기는 이게 끝나는 거죠. 내가 이따가 유튜브에 영상을 뜰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350 위에 있을 때 상방으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강하게 생기는 거고 330이 깨졌을 때가 약세장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가는 그 가격이 있거든요. 저 외국인 저자들의 어떤 행태와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에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이토마토에서 16년 전문가 중에 7년 이상을 파생방송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어떤 그런 세월 중에 내가 만들어낸 나의 노하우요 평균값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내가 시청자 2,000명 만들어라, 뭐 2,800명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고 그러는 것도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345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347 돌파냐 아니면은 342쪽으로 오느냐를 봐야 되고 아마 이따가 이종복이가 랭킹쇼 종목 진단 방송할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전략하면 이 변동성은 끝나는 거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얘기해 드려 볼게요. 내가 그 방송하는 장면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뭐 해서 이게 좀 늦어지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번 외국인들은 지난 코로나 때하고는 다르고 이번 외국인들은 주식을 20여 조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선물도 6월 말 7월 달 언저리까지는 상방이었어요. 그래서 저자들 그 2차 전지 밀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서부터 업종 대표주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7월 만기 이후부터 뭔가 변화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처럼 움직이다가 이번도 8월 만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 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해준 거냐면은 이자들 하방 구축하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장 박살 나가지고서 지들도 뭐 한번 뒤통수 오지게 맞아봐야 정신 차리자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은 이제 그게 끝나요. 이번에도 이 파생 쪽으로는 요자들은 그때 장 빠지면서 하방으로 밑으로 다 완벽하게 하방을 구축해 놓고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345 위는 플러스인데 지수가 5P가 넘게 빠져도 345 이하는 다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종가로 가면서 좀 땡기고 싶다는 얘기인 건데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9월달 여진이 2, 3일 정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최대치를 일단 오늘 만기 끝나고 금요일, 월, 화요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갖고 시장 대응을 하면 되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보고 봤을 때 제약주 일단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낙폭과대 정통 반도체, 반도체는 아까 나스닥 시장 얘기한 거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기계류. 그러면은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2, 3일 동안 조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 좀 한번 잘 참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의 그 여지는 9월 초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만들어진 변동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런 변동성 구간의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 전략 나왔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9월 초가 아니고 네. 9월 만기 시작이 내일이니까 내일부터 2, 3일.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